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코인 자매의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해드립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엔 코코샤인 전문가입니다. 지금 시장도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닌데요. 오늘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또 암호화폐 빙하기에 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코코샤이님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저희가 1년 뒤 비트코인 가격 대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먼저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이전에 시황을 조금 먼저 짚어드릴까 합니다. 암호화폐 이제 빙하기가 오는 게 아니냐 그런 말들이 많은데 만약에 코인 투자를 올해 혹은 작년에 시작하셨던 분들께서는 암호화폐 빙하기에 관해서 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몇 년 동안의 횡보 기간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불장을 작년에 겪기 이전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의 횡보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암호화폐 빙하기가 이제 도래하게 된다면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지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이야기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지, 왜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제 앵커님도 늘 일부에서 브리핑 해주시는 것처럼 이러한 금리 인상의 이슈들의 영향이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또 러시아에 있는 또 채굴 금지에 관한 것들도 악재로 함께 작용이 되고 있고, 제가 한 3주 전에 비트코인의 좀 강력한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현물 ETF 승인의 반려가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 시세를 정말 좀 안 좋게 만드는 그런 큰 악재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현물 ETF에 관한 승인이 언제 날지에 관해서 좀 윤곽이 사실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났으면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날지에 관해서는 아직 그게 가능성이 포착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제가 계속 연구를 해드릴 거고요. 이 빙하기다라고 하는 거는 수년간 가격이 낮게 유지가 돼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지쳐가고 떠나가고 그러한 시기들을 말하는 건데, 잠시 뒤에 저희가 1년 뒤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번 예측을 해볼 건데, 이런 빙하기가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요.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사실은 뚜렷한 어떤 악재다라고 반영될 만한 시그널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저희가 일단은 당장 또 올 수 있는 악재로 페드의 이제 회의 일정들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27일 새벽이다라고 했죠. 26일에서 27일 넘어가는 그 사이에 회의가 있을 테고, 보시면은 3월, 4월, 6월, 7월 이렇게 계속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제 크립토 시장이 좀 악재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굉장히 많이 어떤 지지선들이 깨졌을 때 금리 인상의 이슈나 악재가 우리 비트코인에게 더 이상 작용이 될까? 이미 선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악재를 이제 나스닥 시장 또 하락과 함께 우리 크립토 시장이 그대로 받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의 회의 일정도 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의 일정들에 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고, 일단 가장 다가오고 있는 1월 26일에서 27일의 일정들 저희가 좀 촉각을 곤두세워서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 좀 거시적인 관점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세 차례의 인상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에 또 우리 크립토 시장에 또 한 번의 이러한 지지선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게 된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빙하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좀 위험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크립토 시장을 유일하게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호재가 이 현물 ETF 승인인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 부분도 지금 반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부분들을 또 호재로 체크를 해서 이 시장을 희망적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은 이 정도에서 좀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앵커님께서도 좀
시장이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지금 일단은 음.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불안불안하고 사실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맞아요. 많이 좀 위축이 된 상황인데 아무튼 우리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FOMC 회의에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상을 3차례, 4차례 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말 6번 이상의 금리 인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시장이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일정 체크해 보면서 앞으로의 시황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온체인 데이터 네. 지표상으로는 네. 악재가 크게 없다라고 일단 말씀하셨는데 온체인 데이터도 좀 준비를 해서 네. 한번 이어서 브리핑을 볼까요?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제가 지금 고래 지표를 좀 보여드릴까 해요. 그래서 고래들의 매매 움직임에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제 고래들이 좀 숨죽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지션이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2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크립토컨트 사이트에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 그러한 지표거든요. 상위 10건의 고래들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상위 10건이다라고 한다면 그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위 10건의 고래들의 지표와 동향들을 보면서 시장을 좀 분석할 수 있는 차트다라고 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지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을 캡처하셔서 크립토컨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무료로 좀 체크를 매일매일 하실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전에 제가 이 지표를 보는 방법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1에 가까워질수록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 비중이 크다라는 건데 고래들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비율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매도 압력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지점에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표기해놨던 지점에 제가 미리 조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온체인 데이터에 포착이 됐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1에 가까워질수록 고래 비중이 크다라고 매도 압력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하락이 있기 이전에 이 고래가 거래소에다 물량을 많이 풀었던 게 포착이 됐습니다. 거의 9라는 수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예측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후에 역시나 추가 하락이 좀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차트, 어제까지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래들이 거래소 내에서 물량을 풀었던 부분들에 관해서 어느 정도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물량들이 처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고래들에게는 뚜렷한 어떤 포지션이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래들이 매집했다라는 흔적도 없고 매도를 이제 진행 중이다라는 그러한 흔적도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조금 고래들도 어느 정도의 물량은 정리가 된 상황에서 약간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3만 달러 선이 깨졌었을 때 그러한 저점 상태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요? 라고도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3만 달러 선이 깨졌을 때는요. 온체인 데이터 지표상 매수 시그널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을 되짚어보면 아실 텐데 그런데 지금은 온체인 데이터상의 매수 시그널은 사실은 없고요. 가격만 조금 하락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은 비유동자산에 관한 차트를 좀 추가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이다라고 해서 비트코인 가격과 좀 커플링 되어가는 온체인 지표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검정 색깔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 이 주황 색깔 선이 비유동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가격의 지지 라인들이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의 압력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을 때 역시나 이 비유동성에 관한 지표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죠. 굉장히 커플링 되어 가는데
이 부분에서 좀 특이한 부분들이 포착이 되기는 했어요. 사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 중인데 비유동 자산에 관한 수치들은 좀 높게 나타났거든요. 이렇게까지 디커플링이 좀 심한 거는 조금 어찌 보면 흔하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그러한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관해서 굉장히 조금 다른 부분들인데 우선은 지금 당장은 어떤 매도 압력들이 온체인 데이터상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본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좀 넣는 비율은 상당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체인 지표상 이 비유동 자산 지표 같은 경우는 조금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과 디커플링 되어진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그러한 포착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인 좀 평을 해드리자면은 우선은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락 이전에 많은 물량을 거래소 내에 이미 이전에 풀었었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서 고래들의 뚜렷한 포지션이 현재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온체인 데이터 지표상의 매수 시그널은 사실은 저는 아직 크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아무리 하락이 된다라고 해도 이 부분을 우리가 매집의 시기로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오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장 고래들이 굉장히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게 많은 분들께서 롱 포지션을 잡든 숏 포지션을 잡든 이 비트코인이 워낙 좀 변동성이 심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양쪽 모두 좀 청산을 당하는 일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어떤 포지션을 갖기보다는 앞으로 이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매수 또는 매도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포지션을 잡기에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비유동 자산 지표를 봤을 때 매도 압력이 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의 CEO가 골든버그의 피터 시프한테 $1,000,000짜리의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나는 지금부터 1년 뒤에 비트코인이 $35,000보다 높다는데 베팅을 하겠다면서 돈은 당신과 내가 원하는 자선단체에다가 기부를 하자라면서 이 내기를 제안했는데요. 피터 시프는 아직까지는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이 내기에 응답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코코샤이님께 네. 제안을 해볼게요. 뭐 돈을 걸진 네. 않겠지만 앞으로 딱 1년 뒤 2023년 1월 25일이 됐을 때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번 내기를 해볼까요, 앵커님? 일단은 저희가 저는 예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올해 또 이제 금리 인상 이슈들이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 시장에서 또 우리가 말하는 현물 ETF라는 호재가 또 작용을 하게 된다면은 저는 $60,000 저는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희망적인 부분들은 좀 사실은 $70,000, $80,000까지 터치를 해주는 부분들을 굉장히 희망을 하는데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한 $60,000에서 $70,000 사이에는 또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연초에 우리 글로벌 증시 자체가 악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계속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타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매를 맞고 차라리 후반기 또 중반기 때 우리가 호재와 함께 우리 크립토 시장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올라서 그래도 한 $70,000까지는 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앵커님은 그럼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전고점이 한 $69,000 네. 부분이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이제 한 10% 정도 더 올라서 오. 한 $77,000까지는 오.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맞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뭐 악재가 여러 가지 맞아요. 좀 나올 것들이 다 나왔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정말 맞아요. 2018년처럼의 이 하락장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지금까지의 이 월별 종가 마감 상황을 봤을 때 사실 3개월 연속으로 음봉이 나온 뒤에는
최근에는 좀 양봉의 흐름을 많이 보여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스닥도 빠질 만큼 빠졌고 그렇죠. 또 나스닥과 굉장히 좀 밀접하게 음. 커플링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스닥이 반등을 한다면 비트코인 얼마든지 좀 충분히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네. 아직까지는 당장 좀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라든지 맞아요. 네. 이 심리 상태도 극단적 공포 상태가 공포가 지금 계속 심하죠. 되고 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길게 봤을 때 네. 1년 뒤를 봤을 때는 7만 달러 선 네.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뭐 충분히 여러 가지 호재들이 한두 가지씩만 터져주면 또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하는 그렇죠. 움직임을 네.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나스닥 지수와 커플링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나스닥 지수도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저점이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의 좀 시장과 시세는 약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악재들이 좀 해소가 됐을 때 그리고 금리 인상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까지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금리 인상의 충격을 시장이 받기는 받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충격치를 회복해 오는 모습들이 지금까지의 데이터로는 많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인상에 관한 충격을 저희가 이제 그대로 직격탄을 좀 맞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또 함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코인자매 때문에 그래도 힘이 네. 난다라고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함께 우리 카메라를 보면서 시청자분들에게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는 네. 거 어떨까요? 어떻게 하나 둘 셋 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길 힘내세요.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외쳐보고요. 네.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붓다빔, 코로나빔 이후보다도 정말 이번 장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게 정말 천천히 가격 하락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급격한 하락이 나왔을 때보다도 많은 분들께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신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건강관리 좀 더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